안녕하세요, 반투입니다.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무주택자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바나님이 청약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 보면 후덜덜하죠. 사실 직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뭐 몇 억짜리 아파트를 청약 받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드 마중물이 되는 자금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부분에서 청약으로 만드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그만큼 청약이라는 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고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추천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청약인데, 청약만큼 레버리지가 좋으면서 안전하고 초보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청약에도 종류가 많고 공부해야 될 게 많지만 레버리지만 보면 실제로 시세 대비 할인해서 당첨받는 경우가 많죠.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렇고요. 어저께 바나님이 올려주신 것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대부분 15억대 정도에 나와 있는 게 8억인가요? 그게 그 정도에 나와 있던 것 같아요, 공고가. 그러니까 이미 한 7억 이상을 싸게 받는 거죠. 근데 그 가격 거기에서도 실제로 실투자비는 뭐 8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8천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5억짜리, 그것도 구축도 15억 이상 하는 동네에 16억, 17억 할 아파트를 10%만 해도 1억 7천원 들어가야 되는데 8천만 원이면은 일단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단 계약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도금을 보통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내게 되는데, 청약이라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나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계약금이 10%, 그 다음에 중도금을 60% 정도 냅니다. 그리고 잔금을 30% 내죠. 그러면 계약금은 10%라고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어떨 때는 5%만 내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20%가량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를 내 돈으로 냅니다. 근데 이마저도 돈이 없다면 청약 계약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도 대출받아서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청약을 한다라는 건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청약통장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금을 또 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중도금이에요. 중도금은 60% 정도를 10%씩 쪼개가지고 6번에 걸쳐서 내게 되는데,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60%가 다 중도금 대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금 전까지는 낼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잔금 낼 때 한꺼번에 30% 내 돈을 내야 돼서 그게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그 잔금도 사실 입주할 때쯤 되면 보통 우리가 분양받은 가격만큼 전세가가 나와요. 그러면 전세를 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큰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익금이 월급으로 저축하기에는 꽤나 많은 몇 억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서 그걸로 또 다른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지고 있다 보면 보통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전세 2번 정도 바뀌고 5년차 정도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또 여러분들이 자산을 많이 일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인들이 월급 한두 푼 모아서는 절대 집 못 사요, 평생 동안. 무슨 월급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이고 쉽고 안전하고 편한 게 신도시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주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청약하는 거예요. 보통 서울의 민영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으실 거고, 서울에서 나오는 공공이라든가 또는 서울과 아주 가까운 그런 신도시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신다면 몇 천만 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그 몇 천만 원조차도 대출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거주 요건이 꼭 있어서 꼭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입주할 때쯤 되면 우리가 나머지 30% 잔금을 내야 될 금액마저도 대출이 또 나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담보대출이라는 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청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자체를 싸게 샀기 때문에 시세 대비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그 대출 금액이 우리가 받은 분양가보다 높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금마저도 여러분들이 대출로 낼 수 있다. 근데 대출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실거주 요건 채우고 전매 제한 요건 채우고 나면 매각을 하셔서 조금 더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실거주 요건 채우고 나서 다시 전세를 주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돈이 쌓이는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바나님이 올려주신 좀 가격이 있는 서울 아파트, 그거조차도 받기만 하면, 워낙에 물량이 작아서 그렇지 받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금액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약이라는 건 원래 선당 후곰,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한다. 자금 마련의 방법은 다 있다. 네, 이렇게 청약에 대해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갭 투자로 사거나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갭 투자는 집값 빼기 전세가만큼 내가 투자하고 사는 거죠. 지금 갭 투자하기에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금액이 너무 많이 들 거예요. 전세 가격과 집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갭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래 가다 보면 집값이 보통은 빠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지금 높아진 상태에서 빠르게 피벗해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오래 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청약을 마냥 청약만 보고 기다리다 보면 당첨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눈이 너무 높아서 너무 좋은 아파트 위주로만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도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럼 갭 투자로 시작하는 게 그나마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갭 투자도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는 어렵고, 단지 우리가 그 갭이라는 부분이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 요 사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최대한 좁혀졌을 때, 지금 전세가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든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또는 집값이 내려오든, 그럼 이 갭이 좁혀져요. 그게 보통 정말로 이제 가격 변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장 저렴해졌을 때 경우에는 20% 또는 10%밖에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고, 극심한 데는 5%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집값이나 전세가나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장기 저리 대출 같은 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버리는 게 전세보다 더 안전하고,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이자도 더 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시라면 서울이나 경기권, 특히 3기 신도시 중에 청약들을 많이 공부를 해보시고 살펴보신 다음에 아마 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쯤에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거고, 본청약들도 아마 시작되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청약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고 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청약만 바라보시기보다는 때가 좋은 때가 온다면,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갭이 줄어든다면 매매로 좋은 입지에 사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유주택자거나 또는 소득 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일반 공급이라는 청약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민영도 많이 살펴보세요. 이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좋은 자리들은 아마 거의 다 민영으로 공급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에는 여러분들이 추첨제도 있죠. 그러니까 꼭 가점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또는 총액이 적더라도 민영으로 추첨으로 3기 신도시에 좋은 입지의 대장 아파트가 될 아파트를 청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우리가 유주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평형에 따라서도 가능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거나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앞으로 나올 청약이라든지 전세가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또 오는 좋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